경제적 자유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금요일만 보고 중산층은 다음 달만 봅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따라하세요. 번 돈을 가만히 두지 않고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드는 것, 즉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는 것. 세상은 이 행동을 투자라고 정의하고 그 투자에는 부동산, 주식, 사업 이 외에도 셀 수 없이 수많은 방법들이 있으며 그 어느 곳에도 완벽한 한 가지 답은 없습니다. 대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각자의 길 끝에서 정답을 찾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채널에서도 다른 수많은 멘토들은 하나같이 자신만의 투자를 이용해 부를 잃었고 간절히 꿈꿔왔던 인생을 살고 있죠. 그리고 이번 영상은 그런 멘토 중 한 명, 켄 맥켈로의 조언을 가져왔습니다. 30대 중반 아주 작게 시작한 그의 도전, 누가 보면 늦었다고 생각한 출발이었지만 현재 그의 자산은 수백억 원에 달하고 관리하는 부동산 자산은 조 단위에 이르게 됐죠. 이번 영상에선 켄이 말한 늦더라도 이르는 부의 마인드셋에 대한 전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돈을 벌기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법이 없죠. 돈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해주는가? 월급을 쫓거나 시간을 돈으로 바꾸거나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만약을 위해 저축만 하고 있다면 이미 게임에서 진 겁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부자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제가 1만 개 이상의 아파트를 사들이고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 마인드셋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모든 것은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비교적 늦은 30대 중반이 넘어서 처음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샀습니다. 침실 2개, 욕실 2개짜리 콘도였고 당시 3만 달러 정도를 계약금으로 넣었죠. 그건 제가 가진 전 재산, 모든 저축이었습니다. 그 집은 한 달에서 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줬고 크진 않았지만 중요한 깨달음을 줬습니다. 바로 세입자가 제 대출금을 갚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하룻밤새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천천히 구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콘도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한화 5만원 혹은 10만원의 부가소득, 패시브 인컴으로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쌓아두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부자들은 돈을 반드시 어디엔가 흘려보내야 하는 것, 즉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늘 제가 말하듯 현금 흐름이 최고입니다. 저는 그 집을 지위나 과시를 위해 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게 하고 저는 남는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 산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들에 대해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부자들은 은행에 수백만 달러를 쌓아뒀다가 투자한다. 하지만 심지어 저도 1만 채가 넘는 유닛들을 살 때 은행 잔고에 수백만 달러가 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던 건 바로 OPM, Other People's Money, 남의 돈을 활용하는 법과 빚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현재 제 빚은 약 8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편하게 잠을 자죠. 왜일까요? 1만 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쁜 빚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좋은 빚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은행 입장에선 그게 문제입니다. 당신에게 이자를 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은 그 돈을 저 같은 사람에게 더 높은 이율로 빌려주고 그 차익으로 돈을 법니다. 즉 은행은 대출을 통해 돈을 버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가 단기 차익을 노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항상 10년 후 결과를 보고 투자했습니다. 시장에 맡기고 인플레이션에 맡기고 세입자분들이 매달 내는 월세로 빚을 갚아주게 하고 그리고 은행 돈을 다시 활용해 재용자를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같은 시스템을 반복합니다. 사고 기다리고 빚을 줄이고 가치가 오르면 재용자. 예를 들어 몇 년 전 3,300만 달러에 지은 부동산을 최근 재용자했는데 지금 그 가치는 6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된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만든 결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은 금요일만 봅니다. 중산층은 다음 달만 보죠. 그래서 단타, 주식 등 단기간의 수익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예요.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10년 단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늘 여러 사이클이 존재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진짜 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동산 투자 전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지금 이 부동산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둘째, 시간이 지나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셋째, 올바른 전략으로 가치가 오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진짜 부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하나 더하자면 정부는 당신이 세금을 더 많이 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당신이 부동산 같은 곳에 투자하길 원하죠. 그래서 세법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는 겁니다. 세법은 투자자를 위한 로드맵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돈을 흘려보내면 그에 따른 혜택을 주는 거죠. 저 역시 처음에는 이런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감가상각, 비용분리, 추가 감가상각 같은 세법을 배워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건 탈세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면 잘못 투자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비용은 세금이기 때문이에요. 세법을 이해하면 당신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미루거나 줄일 수 있고 결국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돈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은퇴 계좌에 돈을 넣고 1년에 한 번 금융자문가를 만날까 말까 고민하죠. 심지어 그렇게 투자하면서도 정작 내가 정확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각종 펀드, 주식에 숨어있는 막대한 수수료조차 알지 못하죠. 그저 자문가가 잘하길 바라고 시장이 오르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진짜 부는 자산을 소유하고 현금 흐름을 통제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향하는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저에겐 평생 S&P 500에 의존하는 것보다 매달 $500를 벌어다주는 작은 오피스텔 한 채를 소유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그런 부동산이 투자이고 주식은 단순히 도박일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좋은 빚은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월급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금은 게임이므로 반드시 규칙을 배워야만 합니다. 자본을 통제하세요.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이게 부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잊지 마세요. 처음엔 저에게 아무도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완전히 바꾼 건 은행과 부자들이 어떻게 내 돈을 사용하는지를 이해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 바로 시작해보세요. 경제적 자유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 속 켄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물론 그는 부동산으로 성공한 멘토이기에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대한 조언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맞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같습니다. 투자 속 돈이 목표가 아닌 도구로 사용되며 당장 내일, 한 주의 끝, 한 달 끝이 아닌 10년 후, 20년 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기, 그리고 세금을 게임으로 생각하며 자본을 통제하고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 어디에 투자되는지를 정확히 배워나가라고 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이 돈에 대해, 경제적 자유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그의 말과 삶 그리고 철학은 통장 잔고뿐 아니라 당신의 인생 자체를 복리처럼 불어나게 할 겁니다. 워런 버핏의 원칙을 훔치세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 그의 대담한 행동과 냉철한 사고는 95년 투자 인생의 연속된 성공을 불러왔습니다. 2022년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한 경매에서 무려 245억에 낙찰되기도 했죠. 이 외에도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가 매년 남기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서신에서, 그리고 인터뷰나 언론 매체와의 메시지에서 돈 버는 법뿐 아닌 인생 최고의 원칙을 찾아갑니다. 과연 그들은 워렌 버핏에게서 어떤 질문을 묻고 무엇을 배우고 싶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선 그 모든 질문의 답변과 그의 인생 가장 솔직한 성공과 실패, 그리고 워런 버핏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투자 방법을 한 곳에 모은 도서 워렌 버핏 삶의 원칙 속 통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저자는 버핏이 쌓은 눈부신 실적과 명성의 배경을 만든 강력한 4가지 원칙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루하루 변화하는 주가에 얽매이지 말고 장기 보유를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는 기업에만 투자한다. 세 번째, 유행이나 전문가의 조언에 기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
네 번째, 빚을 지지 않고 자기 돈으로 투자한다. 물론 당연해 보일 수 있는 말들이지만 사실 그는 이 원칙들을 몇십 년에 걸쳐 충실하게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며 성공을 손에 쥐었습니다. 물론 지금에 이르기까지 버핏도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며 투자의 방향을 틀기도 했죠. 그의 삶을 연대순으로 읽다 보면 그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은 남의 삶을 산다는 그의 말처럼 워런은 돈보다 삶의 기준을 먼저 세웠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같은 반 친구 중 한 명에게 투자한다면 누구에게 하겠는가? 이때 선택받는 이는 가장 실행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강한 실행력과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행동력이 없으면 성공을 거머쥘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남긴 워런 버핏. 이처럼 그는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책을 읽으며 행동을 해나갔고 그렇게 11살에 첫 주식 투자를 하기도 했죠. 첫 주식은 시티스 서비스라는 우선주로 아버지가 고객들에게 판매하던 주식이었다고 해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누나를 설득해 자신이 모은 돈과 함께 투자를 했죠. 그럼 그의 첫 투자는 어땠을까요? 매수 직후 주가는 하락했고 불안감에 휩싸인 누나의 잔소리에 그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의 수익이 생겼을 때 매도를 했지만 결국 그 주식은 워렌의 매도 직후 2배 가까이 치솟으며 그에게 3가지 교훈을 남겼죠. 첫 번째, 얼마에 매수했느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주가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며 조급해지면 안 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외에도 그의 실패 사례는 많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경마장에 갔다가 첫 번째 레이스에서 패배한 다음 계속 돈을 걸어 무려 가진 전 재산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다른 원칙을 마음에 새겼죠. 첫 번째 원칙, 경주 하나가 끝났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 두 번째 원칙, 손해를 같은 방법으로 벌충하려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손해를 보고 그날 바로 만회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었죠. 그리고 배운 것은 실패했음을 깨달은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패한 방법을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거기서 얻게 되는 교훈과 원칙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버핏. 실패 없는 일은 어렵지만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삶의 원칙은 20대가 되어도 계속되었습니다. 주식 투자 외에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좋은 가격에 나온 싱클레어라는 작은 주유소를 구입했죠. 하지만 $2,000의 손해를 보고 그만두며 잘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깨달음과 브랜드의 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또 다른 원칙으로 만들어 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가 자회사의 무리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질 때 직접 주변 레스토랑들을 돌아다니며 회사에 대한 신용과 브랜드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저는 훌륭한 기업이나 경영진에게 높은 값을 매겨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멘토 벤자민은 결산서의 숫자만 들여다보았지만 저는 장부에 적히지 않은 자산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에 주목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그는 자신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유명한데 담배꽁초 전략이라고도 말하는 이 방법은 재무제표와 장부가치 대비 낮은 가격의 주식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한 후 그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새 담배개비를 찾는 접근법이 아니라 누군가 피고 남은 담배꽁초의 마지막 면모금에 불을 붙이는 방법이죠. 하지만 역시나 이 전략은 완벽하지 않았고 많은 실패와 손해를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백화점 혹스차일드 콩과 US에어 그리고 섬유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그는 이런 실패들을 성공의 원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저 그런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그저 그런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가격과 가치는 전혀 달라요.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보통 가격만 주목받기 마련이지만 기업 그 자체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에서 필립 피셔의 성장주 투자를 적절히 적용한 거죠. 즉 실패로부터 끊임없이 배웠기에 그의 투자 역사 전체를 보면 버핏은 결국 패배를 모르는 투자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주서원에서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어려운 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는 일이 아니라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낡은 생각에서 빠져나오는데 제법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말을 남긴 워런 버핏. 그럼 그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무슨 이유로 자신의 투자처를 찾고 결정할까요? 그 방식 또한 실패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버핏이 애플에 투자하기 시작한 계기는 버크셔의 나이 지긋한 이사 중 한 명이 택시 안에서 아이폰을 잃어버렸다며 슬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시작됐습니다. 비슷한 제품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이 회사의 제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강한 애착을 느끼게 했던 브랜드의 힘, 그 이후로 비교적 늦은 때인 2016년에 애플의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6살 때부터 즐겨 마신 코카콜라의 주식을 구매한 시기는 5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서 마주한 1988년, 그의 나이 50대 후반이었죠. 정말 오래도록 기다리며 공부하고 자신만의 타이밍이 왔을 때, 홈런의 확률이 확실시될 때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그는 말했죠. 코카콜라가 발품들여 판매하는 모습에 그 제품의 매력과 가능성을 강하게 실감했습니다. 그로부터 52년간 콜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광경을 보았죠. 위대한 기업이란 앞으로 25년이든 30년이든 계속해서 위대한 기업을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10년, 20년, 50년이 지나도 모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드느냐가 제가 투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미래가 확실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확실한 때야말로 장기 투자자의 아군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세계에서는 삼진아웃이 없죠. 투자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치기 좋은 공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트를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 치는 공, 좋아하는 공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투자자나 월가 등이 관심을 주지 않는 공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공이면 자신 있게 배트를 휘두르면 되죠. 즉,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닌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옳다고 결론 지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틀리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에 큰 돈을 맡기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1년에 50주 정도를 생각하는 데 씁니다. 일하는 시간은 기껏해야 1년에 2주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이처럼 버핏에겐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줄 알았던 그의 투자 여정에는 삶에서 배운 큰 교훈들이 있었죠. 생애 첫 주식은 아버지가 권해서 구입했고, 학생 시절에는 스승이 산 종목이라며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심지어 엄청난 돈을 경마장에서 도박으로 다 날려버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가 달랐던 점은 실수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중시하게 되었고, 투자에는 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인생은 확고한 원칙이 나침판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성실히 매일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이 오늘날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며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의 원칙들은 삶의 의미와 부의 속도를 동시에 높여줄 것이라는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죠. 당신은 지금 어떤 삶에 투자하고 있나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시간을 먼저 배우라는 말처럼 이번 영상이 워런 버핏의 인생과 그가 느껴온 경험, 그리고 시간을 짧게나마 배워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